2023년 12월 28일 대한민국 국방부는 정신전력 교육 기본교재 갸오이다오, 쿠릴열도, 독도 등의 분쟁 지역에서는 언제든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라고 기술함으로써 독도를 분쟁 지역화하여 영유권을 빼앗으려는 일본의 전략에 적극 호응하고 있습니다.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것이 국민을 보호하고 영토를 보존해야 하는 대한민국 국방부의 현 주소이니 말입니다. 117년 전 대한제국은 1906년 3월 27일까지도 일본의 독도 침탈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알게 된 것도 일본의 시찰단 일행이 독도를 시찰하고 돌아가는 길에 울릉도 군수에게 알려줬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일본이 독도를 강점한 방식입니다. 그러면 그 방식은 어땠을까요? 일본은 시마네현의 말단 지방관리에 그것도 간접적인 말을 통해 울릉도 군수에게 알림으로써 독도 침탈이라는 중대한 사실을 대수롭지 않은 사건으로 처리해버리고, 이를 받은 용산의 조선통감부가 언론을 통제함으로써 국민들이 알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당시 언론은 독도 침탈에 대해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그런데 당시의 신문들은 일본군 헌병대와 통감부가 철저한 사전 사후 검열을 실시하고 있었기에 이를 자유롭게 보도하고 논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당시 대표적 신문인 대한매일신보와 황성신문은 우회적인 방법으로라도 일본의 독도 침탈에 대해 항의를 하고 이를 비판했죠. 그러나 문제는 대부분의 지식인들이 이에 호응해주지 않았습니다. 비겁한 먹물들의 기회주의적인 속상 때문에 말입니다. 결국 대다수의 조선인들은 1년 2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지난 후에나 이 사실을 알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국가 주권이 일본에 넘어간 후에나 말입니다. 백여 년 전 이런 식으로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한반도 전체를 식민지로 강점하려 했고, 그 첫 작업으로 독도를 침탈했던 것이죠. 그러나 대한제국 정부와 국민들은 한반도 전체가 일제에 의해 침탈당하는 심각한 상황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의 동해바다를 지키던 독도를 시작으로 대한제국은 멸망하고 말았고, 우리는 가혹하기 짝이 없는 식민 지배를 받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117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서 있는 걸까요?